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승입니다. 저는 HLB 주가 빠졌다가 올라서 마감이 되었고요. 시간의 시장에서는 0.57%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구간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타이밍이 여태껏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구간에서 돌려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를 결과적으로 돌려 세운 이후에, 그죠? 돌려 세운 이후에 이 구간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전저점 구간이 혹시나 깨진다라고 하면 바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잡아낼 건데 전환가액이 수요일에 조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당일을 좀 잘 봐야 돼요. 수요일 당일. 우리가 수요일 당일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방향이 근데 저는 사실상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V자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주를 매수하려고 했다. 라고 하면은 지금 200주는 매수가 되어 있고 100주 남았죠.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 초반에 49,700원인가 찍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 NXT 시장에 찍었고 우리가 정규장 시작할 때 혹시나 한 번 더 눌리게 되면 타이밍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올라가 버렸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구간 여유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3분의 2는 매수가 완료됐고 3분의 1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거 신중하게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저는 HLB가 승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옵티보 여보이가 승인이 되었는데 뭐 HLB의 호재다. 이딴 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경쟁사의 약물이 승인됐는데 HLB 호재라고 하면 이거를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정확히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 약물이 승인됐는데 어떻게 호재입니까? 호재는 아니죠. 우리가 호재는 아니고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 옵티버 얼버가 승인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게 맞죠. 호재가 아니라. 그쵸?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옵티버 여보이는 이제 1차 치료제로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이 경쟁을 해야 돼요. 옵티보 여보이와 리보캄넬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동의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옵티보 여보이가 승인이 되고 간암치료제로 쓰여도 HLB 매출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너무 희망회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매출에 대한 영향이 있겠지만 둘이 기전이 다르잖아요. 면역 항암제와 PD-1 계열이기 때문에 암세포와 싸우고 암세포에 붙어가지고 암세포 영양분을 차단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기전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아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눠질 거면 나눠지기는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타그리소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1차 치료제가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렉나자가 승인이 되었죠. 그죠? 렉나자 같은 경우는 타그리소보다 OS 생존율을 1년 이상 증가시켜 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렉나자 리브리반트 SC가 승인이 안 됐죠. 렉나자 리브리반트에 대해서 과연 이 경쟁 약물이 등장했을 때 타그리소한테는 영향이 없냐? 왜? 리브리반트는 IV 제형이잖아요. 정맥주 사용이기 때문에 5시간 동안 투여해야 돼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타그리소에 영향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1차 치료제라고 하면 사용에 대한 기전이 다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뭐 호재다 이런 소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자꾸 호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호재는 아니고요. 호재는 아닌데 주가가 또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뭐요? 호재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HLB 세력이 진짜로 악랄한 게 분명히 호재는 아니지만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호재로 둔갑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호재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는 거죠. 야, 뭐 호재냐 이게 호재 아니야 했는데 주가 올랐잖아.
그 뭐요? 야, 이거 호재 맞다니까. 봤지? 주가 오르는 거. 호재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호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요. 저는 지금 구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사실 거의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거든요. 바닥이 잡혔고 5만 원 구간에서 오차 범위 뭐 5% 정도 5만 원 구간에서 5% 정도 여기서 좀 놀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전저점 구간 만약에 어떤 이유에선 간에 혹시나 이탈이 나오게 되면 기회다라고 보고 HLB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HLB의 주포들의 성격을 모르는 것 같아요. HLB 주포들은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끌어올리고요,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빼요. 상식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누구예요? HLB 세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 주가를 더 내리긴 힘들다. 왜? 이 돈을 빌려준 330억과 600억을 빌려준 이 사람들의 그죠? 평균적인 단가 위쪽으로는 올려줘야 된다. 30%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값으로는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7만 원 전후로 오차범위 내에서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기적 30% 이상 올라가는 거겠죠. 하지만 또 7만 원에선 또 뭐예요? 7만 원에선 6월 10일에 전환가액 조정일이 또 있어요. 6월 10일에 이 전환가액을 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최저정가 이거 5만 5천 원이거든요. 눌림목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또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선 간에.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고 혹시나 이번 주에 또 매수 타이밍 오면 또 타이밍 잡아야겠죠. 타이밍 잡을 거고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올 때 대응 전략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지금 구간 HLB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눌림목 충분히 뭐한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고 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이 나올 거다. 상승이 나오는데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단기 대응하는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분할 익절해야 되고 내려갔을 때 매수해야겠죠. 올라갔을 때 분할 익절하고 단기 대응은 이거고 중장기 대응하시면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큰 그림을 보더라도 올라갔을 때 승인을 앞둔 날이라고 승인이 한 1, 2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지성 찬티, 무지성 안티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 올라갈 것 같은데 변동성 생기면서 갈 것 같다. 이 말씀 분명히 드렸었고 영상도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반등에 대한 탄력 이제 곧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지켜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나중에 HLB가 많이 올라가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오면 우리가 이 3월 20일 승인 결과 나오기 하루 전에 여러분들한테 비중 축소 의견 드렸던 것처럼 항상 전 똑같아요. 항상 승인을 하루 앞두고 이틀 앞두고 있다? 그럼 무조건 비중 축소해요. 그 상황이 어쨌건 간에. 뉴스에서 무조건 된다, H1B에서 무조건 된다, 진영문 나와서 무조건 된다라고 하더라도 2분의 1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왜?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물을 안 타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5만 원 구간대에서 지금 3분의 2 정도 물을 타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4만 원 후반에 물 탄 사람이 제일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심리와 최근에 물 탄 사람들의 심리는 달라요. 굉장히 힘들고 심적으로 이 한 달간 지쳐 있었을 거예요. 지금 물 탄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제 반등하겠구나. 기대감에 실려 있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도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구간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오면 단기 고점 또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제가 HLB 현재 구간에서 저와 함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분명히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된 거에 대해서 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 정상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기전이 다르고 아무리 사용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치료제잖아요. 1차 치료제잖아요. 경쟁약물이 승인된 건 호재는 아니지. 어떻게 이걸 호재로 포장합니까? 냉철하게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는 올라간다. 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HLB가 승인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돈이 벌 거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보다는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생기면 주가는 올라갈 거고 거기다 단감함에 대한 부분들도 남아있고 릴레이 테라피틱스 단감함 그리고 선낭함에 대한 부분도 어쨌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추가적으로 12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상장되면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대응하실 분들 010-9201-6329로 H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텔레그램방 당연히 무료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6329로 H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 제가 생물보험법 계속 말씀드렸는데 생물보험법 망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저한테.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계속 생물보험법 분명히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 중국이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패권을 때려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중국 겨냥의 생물보험법 재추진 시사하겠다. K바이오 반사 이익. 계속 말씀드린 어떤 부분이요? CDMO 관련된 부분들, 원료의약품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IRA 법안이 2차 전지라고 하면 생물보험법은 바이오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IRA 법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생산되면 뭐 하겠다? 추가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지금 뭐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회하겠죠. 어디로? 우리나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2차 전지. 그쵸? 2차 전지. 우리가 2차 전지와 바이오. 중국에 대한 견제. 똑같은 흐름이다. 그래서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뭐 리튬 관련주. 그쵸? 양극재 관련주. 에코프로 또 뭐요? 에코프로랑 금양 이런 애들. 결과적으로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리튬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애들이 올라간 거고 사실상 우리가 이 바이오, CDMO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또 원료의약품 관련된 부분들 집중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까지 제가 11월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거 4월 30일까지 공유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추진되는 순간 날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는 제가 공유 따로 안 드리니까 이 생물보험법 관련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물보험법 관련된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 010-9201-6329 위에 번호로 H 남기셔서 뭐해라?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히든 생물보험법 관련된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